아래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소위 공기 조화할 룸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이제 여기서는 이제 천정에서 말하자면 뭐 난방시 같으면은 더운 바람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더운 바람이 실내에서는 식겠죠. 그러니까 식은 것은 이제 리턴되고, 또 여름에는 반대로. 요건 지금 이 그림 보니까 여름 쪽으로 했네요. 여름에서는 이 푸른색으로 된 쪽으로 찬바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 조금 더워진 공기는 다시 리턴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은 그런데 이 도면으로 할 때는 도면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좋은 것이 이제 소위 흐름도라고 해서 물이나 공기의 흐름을 이렇게 비교적 위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에 뭐 2층에 놓인다, 1층에 놓인다, 뭐 어느 위치에 놓인다 이런 거 없이 개괄적으로 찬물은 어떻게 흐르고 더운 바람은 어떻게 흐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둔 것을 흐름도라고 합니다. 요건 지난 시간에 했고, 이제 물론 뭐 이런 조감도로 가지고 이 설치하는 실제 도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설치 도면을 근거로 해서 이런 조감도를 그려봅니다. 그러면은 실내에 어떠한 배치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 배관도가 있는데요. 이 배관도 보면은 이제 실감이 나죠. 이제 그러나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실제 도면에는 2차원으로 도면합니다. 이렇게 일일이 3차원 그림을 다 그려서 도면으로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또 그러고 이런 도면에서 치수를 다 적어 넣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2D 도면을 2차원 도면을 이제 평면상에서 뭐 평면도, 인면도 이렇게 다 그려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3D 도면을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서로 간섭이 없겠느냐. 간섭이라는 것은 이게 2D 용지에다가 도면을 그리면은 예를 들어서 평면도에서 이렇게 뒤에 앞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것이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3D CAD를 이용해서 작성해 봅니다. 이제 똑같이 그 이제 덕트도 이제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설치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고, 이제 이 공기조화 설비와 인체기관 간에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유사성을 여기서 설명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체기관을 워낙 잘 아니까 이제 공기조화 설비를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인체기관에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뭐 소화기 계통 하는 것은 하여튼 이게 여론을 만드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일러 냉동기에 속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 계통.
호흡기 계통은 하여튼 공기를 보내주는 거죠. 그랬으니까 이것은 공조기 혹은 공기조화기, 그 다음에 열교환기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심장순환계통으로 보면은 이것은 이제 펌프나 송풍기, 이제 말하자면 펌핑 동력을 이제 주는 것이죠. 또 이제 혈관계통은 소위 닥트나 파이핑입니다. 파이핑은 우리말로 배관이라 하죠. 그 다음에 이비인후 계통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디퓨저, 뭐 환기구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신경계통은 이제 제어 설비들 이런 거죠. 이제 이게 그 건물 쪽에서는 기계 설비에 이제 공기조화 설비가 주지만은 추가적으로 위생 설비까지도 이 기계 설비에 포함됩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세면기가 있으면은 일단 이 세면기에는 뭐 급수가 돼야 되겠고, 급수가 되고 배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통기라고 써놓은 것은 이게 배수가 될 때는 관 내부에 물이 흐르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공기가 차 있죠. 그랬으니까 물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공기를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통기관이라고 합니다. 요 입관이라는 것은 서 있는 관이라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걸 이 좌우로 되어 있으면 횡지관이라고 하고, 이게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입관 혹은 입상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수정화조 이런 것도 이제 기계 설비에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여튼 이제 변기에서 내려온 오수를 이제 일정 기간 이런 통에 넣어 가지고 소위 분해를 시킵니다. 분해를 시켜서 찌꺼기는 나중에 이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소위 이 정화조 청소 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게 하고 위에 이제 그 1차 분해에 대해서 위에 떠는 물 같은 것들은 이제 소위 하수 처리 시설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방 설비도 여기 기계 설비에 포함됩니다. 소방 설비는 주로 이제 연기 감지기,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이제 연기를 감지해서 화재를 미리 알려줄 수도 있죠. 그런 것은 이제 전기 제어에 의해서 이제 그 소위 화재 신호를 전 건물에 이제 보내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스프링클러는 이제 거기서 화재가 났다 이렇게 판단되면은 거기서 살수, 즉 물이 쏟아져 나오죠. 그런 것들을 이제 스프링클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프링클러에 물이 나오려고 그러면 항상 소화수, 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듯이 뭐 이런 옥상 같은데 이제 소화수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그 뭐 부품인데 실제 모양은 뭐 이렇게 생긴 건데, 우리가 이게 천장에 뭐 뚫고 들어가서 보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주로 이런 식으로 보이든지 이런 식으로 보이든지 이제 일부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정 온도가 되면은 휴즈가 온도 올라가면은 휴즈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여튼 이 공기 조화의 그 효과는 이제 겨울 같으면은 이 건조한 공기 뭐 이런 것이 위생에도 좋지 않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뭐 여름 같으면은 또 이제 뭐 그대로 하여튼 시원하게 있도록 하는 이제 뭐 그런 거죠. 이 능률 향상 이야기는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우리가 일하는 공간에서 오늘 교실 같으면 별로 능률 향상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벌써 학교에서는 한 일주일 전에 뭐 우리 학교 냉방은 이제 뭐 원래는 이제 끝낸다 이렇게 공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냉방을 아무데도 안 하는데 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별 교실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래서 냉방할 필요가 있으면 냉방하고 또 이런 날도 어떨 때는 또 추울 때가 있어요. 오후 늦게 야간 수업 같으면 또 추워요. 이럴 때는 난방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뭐 능률 향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능률이 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에는 여기에 뭐 업무 능률 향상인데 전혀 반대겠죠. 더워서 공부하는 능률이 조금 떨어질 겁니다. 뭐 결건율, 뭐 그다음에 냉각 음료수 사용 절감, 또 뭐 심지어는 선풍기 위치에 따라 문제 해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피복 오염의 감소. 피복 오염의 감소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하여튼 탄산가스도 많이 나오지만 먼지도 많이 나오죠. 그런 먼지가 포함된 공기가 되돌아가서 공기조화기로 가서 거기에 필터를 거쳐서 새롭게 되어서 교실에 공급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효과가 있는 것이고, 뭐 여자들 같으면은 화장 비용 감소 뭐 이런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출 기류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은 뭐 이 그림에 의해서 보면은 여기에 창문형 에어컨을 이제 뭐 지상에서 뭐 요 키 같으면 한 뭐 1.5m 내지 2m에 달았습니다. 이게 이제 요것은 여름이고 요것은 겨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에 남자 여자가 앉아 있는데 여름에는 여기에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추워요. 냉방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여기 있는 사람이 또 겨울에는 여기서 이것이 창문형 에어컨이지만은 사계절용이라서 소위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면 히트펌프입니다. 히트펌프에서는 더운 바람이 나오죠. 더운 바람이 나오는데 요 가까이 있으면 좋을성 싶어도 오히려 더 춥습니다. 이런 것은 부력 때문에 그렇죠. 뜨거운 공기는 가볍다. 찬 공기는 무겁다. 그렇죠? 이게 무거운 것은 여기에 미리 도달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비록 위치적으로 더운 공기에 가깝게 있긴 하지만
오히려 더운 공기는 떠서 이 창가를 거쳐가지고 창가에서 식어가지고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순환되기 때문에 이 아가씨는 더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이제 부력을 배운 사람, 뭐 부력은 다 배웠지만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해서 소위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이 그런 부력이 영향을 준다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영향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빛 환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조도 기준인데, 뭐 이제 거주지, 집무실, 뭐 작업실, 뭐 이렇게 집회실, 오락실로 해서 여기 보면은 조도는 바닥 위 85cm 수평면의 조도를 뜻합니다. 이런 것은 조도계라는 이제 계기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촬영팀 보면 항상 뭐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수치를 보죠. 그게 이제 빛이 얼마나 들어오냐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 조도계인데, 그런 조도계가 이제 룩스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제일 이제 밝아야 되는 것이 설계 제도, 이런 거 할 때는 아주 선을 정확하게 긋고 이렇게 세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700룩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거주하는 자리에서는 그것이 10분의 1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조도 기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설계를 했을 때, 이 교실을 설계했을 때 형광등을 몇 개 달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조도 기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음 기준. 요즘 특히 뭐 층간 소음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도 이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데시벨인데, 소음이 단위가 데시벨인데 A 타입 데시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도로변 지역, 일반 지역 해서 낮과 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 지역에서는 뭐 가지역 같으면은 50 데시벨 A가 이제 최대치고, 밤에는 40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주거 전용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상업, 중공업 지역, 뭐 또 공업 지역, 이런 것들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모든 땅에는 이제 정부기관에서 이 땅은 무슨 용이다라고 지정해 놓습니다. 말하자면 농지라고 지정되어 있으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 농지에 집을 지으면 불법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는 뭐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상업 및 중공업지역 해서 어떤 뭐 상가가 있는 데 같으면은 그것은 이제 여기에 보면 뭐 상업 및 준공업지역,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런 데는 약간 이 전용 주거지역보다는 좀 더 시끄러워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요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말하자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이제 설비를 해줘야 돼요. 요즘 쭉 보면은 전에 있던 도로도 그런데 신규로 짓는 도로 같은 보면은 도로에다가 소음 차폐벽을 많이 설치하죠. 그런 것들이 신규로 도로를 내면은 물론
예전부터 있었던 도로에 집을 이제 도로가 먼저 있고 집을 지었으면 말하자면 도로가 우선이죠.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크게 불편을 못 하는데 주거 지역에 가로질러서 뭐 이게 쭉 잘라 가지고 어떤 도로가 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그럴 때는 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소음 차폐벽을 설치하느냐 그냥 두느냐 이런 것들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 이게 소위 쌍방간에 어떤 뭐 층간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시비가 붙었을 때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판단을 해주죠. 또 이제 그 가구도 보면은 뭐 요즘은 그렇게 이제 나쁜 냄새가 나진 않는데 어쨌든 신장 개업한다 하는데 이제 초대받아서 가보면은 그 냄새 독특한 냄새 있죠. 이게 가구에서 나는 이제 냄새인데 어떨 때는 눈이 따가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그 휘발성 유해 물질, 뭐 하여튼 눈에 자극을 주는 거겠죠. 뭐 보통 포르말린 뭐 이런 계통들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보통 새집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소위 가구를 구매해서 들어놓을 때 구매할 시점에서 이제 그런 냄새가 없는 그런 가구를 구매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런 가구들은 이제 소위 바르는 그 도료가 비싸요. 그래서 이제 보통 냄새 많이 나면은 싸구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내 환경 어차피 뭐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아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은 뭐 아주 기본이고 요즘은 이제 건물에서도 내가 저기 들어가서 살면은 내가 그 사는 환경까지도 이제 걱정하는 거죠. 좋은가 이렇게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설계 단계에서 건축 자재를 이제 좋은 걸 쓴다. 좋은 걸 쓴다는 것은 페인팅을 하는데도 이렇게 어떤 페인팅은 몇 개월씩 계속 남아가지고 유해 물질을 방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유해 물질이 좀 나오더라도 그것을 잘 배출시켜주면 돼요. 그러나 유해 물질은 계속 나오는데 배출 시설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뭐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설계 단계에서 그런 계획을 미리 해서 어떤 기자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런 유해 가스를 뽑아내느냐 하는 환기 계획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실은 사실은 환기 계획이 안 된 교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풀로 학생들이 70명 내지 80명 차는 경우에는 이문 열고 저문 열고 뒤에 저 창문 작은 거 열어 가지고는 환기가 모자랍니다. 그러다 이제 뭐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쫙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창문이야 이게. 그랬으니까 실은 저 창문 같은 것은 이제 보기에는 좋지만은 열릴 수 있는
개구부가 전체 면적의 5분의 1이 안 돼요. 실은 이런 교실을 계획할 때 이만치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모일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당연하게 저 창문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설계 단계에서 그런 생각들이 모자란 것들이죠. 그래서 하여튼 뭐 지속적인 환기와 생활 습관의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돼야 되고, 여기 보면 뭐 애완동물 여부, 카펫의 위생적 관리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소위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서 생활에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이야기할 것은 TAB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보통 뭐 테스트 커미셔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건물의 설비를 이제 설치해 놓고 잘 됐는가, 또 잘 안 됐으면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여기에도 저 뒤에 보면은 이제 찬바람이 교실에 공급될 수 있는 팬 코일 유니트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찬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무용지물이지만, 찬물이 공급된다고 했을 때도 두 대가 있는데 저 두 대 가지고 냉방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물론 설계자들은 할 수 있다고 저 두 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나 다 이제 말하자면 우리 학생들이 수업하러 오기 전에 설치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테스트를 하면은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은 팬이 저 찬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찬바람이 안 나와.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보면은 팬이 고장 났을 수도 있고 또 팬이 거꾸로 돌 수도 있어요. 팬이 거꾸로 돈다는 것은 이게 모터가 거꾸로 도는 거죠. 또 어떨 때는 뭐 열교환기가 이제 포장을 다 뜯어가지고 이제 잘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다 보면은 포장이 남아서 열교환기 표면을 이렇게 덮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설비를 이제 설치하고 나서 사용 전에는 이게 이제 소위 테스트 커미셔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은 하여튼 이게 건축주가 있으면은 이 건축주는 이제 뭐 건축 설계자, 전기 설계자, 기계 설계자 이제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하여튼 이제 건물을 지었겠죠. 이랬을 때 또 하나의 이제 주체를, 소위 커미셔닝 주체를 미리 선정해 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설계했는 것이 잘 되고 있는가, 또 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것을 처음부터 이제 봐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설치 다 해놓고 뭐가 잘못됐다 이러면 이제 머리 아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것도 이제 팬코일 유니트가 두 대가 있는데 저거 두 대 가지고 안 돼요. 지금 단계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머리 아프죠. 지금 단계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저런 이 스탠드형 에어 컨디셔너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저게 추가로. 저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기에도 왜 이거 지을 때부터 저런 고리를 하지 않느냐. 지금 보면은 스탠드 에어컨 있고 뭐 그러면 그 뒤에 또 뭐 이렇게 창고 같은데 문 여는데 좀 지장이 있겠고, 그 다음에 냉매 라인들이 또 이렇게 노출돼 있죠. 이제 저런 것들은 소위 처음부터 이런 커미셔닝 팀이 있다면은 처음부터 이런 현상은 이제 방지할 수 있었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 건축주 주위에는 이런 팀들과 그 다음에 이제 감리자. 이 감리라는 것은 시공을 설계대로 하느냐 하는 것을 소위 감독하는 쪽이에요. 설계가 잘못된 것은 감리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라는 것은 소위 소프트웨어가 좋아야 되는 거죠. 설계하는 사람이 그렇게 소위 현명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설계도가 나오면은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지었느냐라고 보는 것이 보통 감리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잘못됐다 하는 것들은 이 커미셔닝 쪽에서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건물주는 이제 건물 운전자까지도 이제 뭐 자기가 운전 다 못할 테니까 고용하고, 이 이제 건물 운전할 사람은 다 지어놓고 너가 운전해 이렇게 해서 금방 운전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중간 건물이 지어지는 중간 과정에서부터 계속 관여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소위 지어준 사람들은 다 철수시키고 자기가 전체 건물을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공 관리자라는 것을 소위 지어주는 것이죠. 기계 설비, 자동 제어, 전기 설비, 뭐 시스템 공급자, 장비 공급자, 뭐 기타 계약자 이렇게 있는데,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 영업 업종에 있는 겁니다. 기계 설비 전문하는 기업이 있고, 전기 설비 전문하는 기업이 있고, 자동 제어 전문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또 시스템 공급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방화 시스템 어떻게 꾸민다, 방범 시스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뭐 장비 공급자는 또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능 검증 방법인데, 소위 커미셔닝 하는 사람들은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처음부터 계속 서류도 검토하고, 이 전체 짓는데 공정 스케줄까지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계 제작 승인서, 뭐 유지 관리 지침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건물을 지으면서 다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맞느냐 하는 것들을 현장 검증하고, 그다음에 개별 기기가 아까 뭐 스프링클러 좋고, 저런 뭐 팬코일 유닛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느냐 하는 것들을 설치 전에 미리 알아야 되겠죠. 이게 설치 후에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거는 또 제거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자동 제어 기기 시험 및 보정,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여기가 더우면은 공조기가 켜지고, 공조기가 켜진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환풍기, 팬도 작동되고, 그 다음에 보일러에서 공급되는
더운 물, 그 다음에 냉동기에서 공급되는 찬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이제 소위 오토마틱 컨트롤로 돼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소위 TAB를 실시하는데, TAB는 테스팅, 어자스팅, 밸런싱의 약자입니다. 테스팅, 어자스팅, 밸런싱 하면은 T는 테스팅, 시험, 어자스팅은 조정, 그 다음에 밸런싱은 균형이겠죠. 그렇게 해서 소위 예를 들어서 팬코일 유니트가 바람이 이렇게 찬바람이 위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다. 그러면 위쪽에 저 턱에 걸려서 찬바람이 이쪽으로 못 나오도록 되어 있다 하면은 간단하게 손을 써서 이쪽으로 나오게 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이 TAB 하는 사람들이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뭐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 보고서는 이제 소위 건물주한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TAB도 전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건물에서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소위 TAB를 실시를 해요. 왜 하느냐 하면은 이제 원래 설계는 잘 된 뭐 어느 정도 이제 냉난방에 충분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조정이 자꾸 이제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실들의 용도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소위 그런 시험 조정, 그 다음에 밸런싱, 테스팅, 어자스팅 앤드 밸런싱을 실시하면은 건물 전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건물 전체 에너지 절약비가 TAB 경비보다 훨씬 큰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TAB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현장 진단하는 것은 소위 약간 TAB 하는 사람들이 테스트, 어자스팅, 밸런싱 하는 사람들이 이게 각각기 냉각탑 펌프, 멸 펌프, 압축기, 뭐 보일러, 냉동기, 뭐 이런 또 빙추결, 추결 설비 같은 것들을 다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제대로 소위 노미널한 성능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물의 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냉동기, 그다음에 유량계, 유량 측정하고, 그다음에 온도 측정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계기들은 이제 공기 흐름 스위치, 필터 차압 스위치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스위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은 압력계입니다. 압력이 제대로 이제 원하는 압력 차이가 나느냐, 혹은 원하는 압력이 공급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자동 제어 시그널이 최종적으로 이제 소위 행해질 때는 물론 스텝 모터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은 공기압에 의해서 밀고 당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용 압력 센서, 이런 것들은 이제 냉동기에 소위 고압 측에서 제대로 압축이 되느냐 할 때는 이제 이런 압력 센서를 꼽아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압, 덕트 차압용 이렇게 트랜스미터라고 하는데 이것도 압력계입니다. 이 냉동기 압력은 예를 들면은 20바, 30바 이렇게 아주 고압이에요. 그런데
덕트에서 공기 진행하는데 이 찬바람이 공급되는 닥트 이런 데는 차압이라는 것이 1기압의 턱도 없습니다. 1기압의 100분의 1 이런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압력계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압력계와 이런 압력계는 이제 소위 그 레인지가 전혀 다른 거죠. 또 뭐 이제 교정할 때는 이제 이렇게 뭐 여러분이 많이 봤던 유튜브 이런 것들 쓰고, 그 다음에 풍속계, 바람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가. 그러면 또 이렇게 실제로 이 방에 공기가 잘 공급되는가. 이제 너무 잘 공급되면 또 문제가 있어요. 너무 잘 공급되면은 여러분 머리 쪽으로 찬바람이 계속 올 때가 있습니다. 싫죠? 어떨 때는 더운 바람이 계속 올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은 불쾌감을 일으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 사람 호흡기 얼굴 위치에서 2m 이상의 바람이 있으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2m/s 초속 2m 바람 이런 것의 속도를 재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풍속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이 방에 냉방을 하기 위해서 찬바람이 조금만 들어오면 안 되겠죠. 어느 량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그런 양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이 소위 뭐 지하실에 공조기 같은 걸 딱 켜놓고 실제로 이게 이제 소위 덕트 출구에서 공기량을 잽니다. 그런 공기량을 재는 것이 이런 것이 풍량계입니다. 소위 이게 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천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미소 차압계들이 있습니다. 천으로 되어 있는 큰 말하자면 보따리죠. 큰 보따리에 한쪽 면을 천정에 이렇게 대면은 거기서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풍량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온도계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다 알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도 소위 그 TAB 협회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협회도 있고 해서 서로 이제 건물의 이제 여러 가지 성능에 대해서, 설비 성능에 대해서 관리, 감독, 또 조정해주는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또 이제 요즘은 뭐 여러분들은 큰 관심이 없겠지만 하여튼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 재건축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아파트는 재건축인데 보통 사무용 건물은 리모델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큰 차이점은 재건축은 완전히 다 부숴버립니다. 부숴가지고 빈 땅을 말하자면 위에 건물을 통째로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다시 짓는 것이 재건축이고, 리모델링은 건물의 소위 기초와 뼈대는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뭐 어떨 때는 리폼 또 리노베이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리모델링에 속하는 겁니다. 소위 건물 뼈대를 그대로 두고 고친다고 하면 리모델링입니다. 우리 교실도 이게 이 건물의 뼈대는 한 30년 전부터 있었어요. 30년 전에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이만큼 뭐 지금도 내가 이제 좋지 않다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잖아요. 이 30년 전 초기에는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5년 주기로 해서 계속 리모델링 돼 가지고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노후 건축물의 이야기인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건물에 들어가 있는 밸브, 그 다음에 급수 배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수명이 15년 정도입니다. 물론 뭐 10년 돼도 좀 좋지 않은 것은 저수조. 아까 저수조는 물론 우리가 먹는 물 저수조도 있지만은 소화수 저수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항상 물이 담기기 때문에 10년 되면은 거의 이제 갈아치워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건물에는 이제 옥상에는 물론 시멘트 처리를 하죠. 거기에 시멘트 처리만 해놓으면 안 되고 거기에 방수 조치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가 새죠. 그런 방수 조처도 5년 내지 10년 사이에는 다시 해줘야 됩니다. 또 이게 벽지 혹은 또 벽에 이제 발랐던 도료 이런 것들도 10년까지 못 가요. 어느 정도 한 5, 6년 지나면은 도료가 또 이제 변질돼 가지고 뭐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 건물은 계속해서 유지, 수선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차도 보면은 요새 성형차도 보면은 한 뭐 5년 후부터는 약간씩 고장이 있기 시작해서 10년쯤 되면 고장이 더 많아지고 뭐 그래서 계속 타고 다니면 15년쯤 되면은 이제 수리비보다도 차를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이제 계산이 나올 수도 있죠. 이제 그러나 계속해서 유지 관리는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건물이나 자동차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체 이 소위 뭡니까 환경을 생각하면 꼭히 서울에서 지구 환경을 또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은 전체를 다 약간 수리해서 설 수 있는 건데 다 뭉개가지고 버려버리고 새로 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멘트나 철근 같은 것은 그대로 둬도 설 수 있는 건데죠. 그것도 시멘트나 철근을 제조하려면은 또 그만한 에너지가 들고 그만한 경비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지구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쓸 수 있는 거는 계속 쓰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만 바꾸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리모델링을 추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이게 이제 그 리모델링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메리트를 주겠다. 이제 대지가 100m 자성, 소위 땅 넓이가 100m 자성일 때 건폐율 60%에 용적률 180%를 주겠다. 이런 정부 정책을 발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건폐율 하면은 100m 자성에서 거기서 집이라고 생긴 것을 이렇게 설계할 때 60m 자성까지 허용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에는 도로변에 만약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 소위 도로에 이렇게
뭐 자전거 도로, 뭐 소방용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땅의 일부를 못 쓰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건폐율이 50%도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땅은 땅인데 소유는 그래도 사용하지 못하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소위 뭐 리모델링을 하도록 이제 약속을 하면서 건물을 지으면은 건폐율의 범위를 조금 올려주겠다. 그러면은 소위 지자체나 정부단체에서 그런 규정을 좀 올려주면은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훨씬 소위 그 땅을 가치있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용적률 180%라고 이제 용적률은 이제 많이 뭐 허용받으면 좋아요. 만약 180%로 했을 경우에는 100m 자성 면적에서 60m 자성은 당신이 써도 좋다. 그러면서 용적률을 180으로 했다면 3층까지 지으면 된다. 좋다는 이야기예요. 4층은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퍼센테이지를 올려주면 줌으로 해서 정책적인 어떤 유인 효과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건 좀 오래됐지만 하여튼 뭐 대우 빌딩 서울역 앞에 있던 거 이것도 뭐 지은 지가 한 30년쯤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뼈대는 가만히 두고 안에 내부는 다 갈아치웠죠. 창틀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 설비 뭐 제어실 뭐 이런 것들도 옛날 그 구닥다리에서 이제 새로운 쪽으로 이제 제어실도 변하고 뭐 실내 같으면 실내 인테리어 그다음에 뭐 유해 공간 활용 뭐 화장실 리뉴얼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말하자면 어떤 게 좋으냐 하는데 이제 재건축하면은 다 기존에 있던 걸 다 없애고 새로 올리기 때문에 층수를 올릴 수 있어요. 소위 용적률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리모델링은 뼈대를 그대로 두기 때문에 용적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자면 재건축을 요즘 아파트 같은 데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 10층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은 20층으로 허가해 주니까 거기서 이제 경제적인 이득이 생긴다 해서 이제 재건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소위 아까 봤던 뭐 대형 건물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을 해요. 그것은 용도 자체가 뭐 하여튼 무슨 사무실 용도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걸 다 흘러 가지고 다시 짓는다 하는 것은 건물주의 부담이 또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때는 리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있는데 리모델링 하는 데는 뭐 소위 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완공까지 2, 3년, 재건축하는 데는 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완공까지 4, 5년. 사실 실제적으로 요즘 뭐 서울에서는 재건축 소요기간이 10년 내지 15년 걸립니다. 이제 설계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머리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소위 개념이 표현돼야 되겠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줘가지고 그 물건을 구입하고 그대로 시공이 되게 하려면 그렇죠. 이
뭐 몇 가지 설계 예가 있는데 아파트가 뭐 제일 비교적 간결하기 때문에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뭐 이런 것들은 아파트 분양할 때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84m 자선 부분 임대형의 이제 용도다, 이제 평면도다 해가지고 거실, 침실, 주방, 식당 해서 요것을 이제 임대형으로, 부분 임대형으로, 전체 집주인은 따로 있지만 집주인은 요만큼 쓰고 요것은 임대를 해주겠다. 그래서 월세 받겠다 하면은 현관에서 여기서부터 현관에 들어가지고 현관에 들어와서는 이 집 저 집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뭐 이런 형도 있다. 그죠?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임대 혹은 또 이제 분양 설명 같은 걸 합니다. 또 이제 좀 더 상세히 들어가면은 이제 요것은 계단이고요. 이 모양은 계단같이 보이죠? 요것은 뭐겠어요? 엘리베이터죠. 그러면은 요것이 이제 엘리베이터 계단이 있고 여기가 현관이고 그죠? 현관이고 들어와서 화장실 있고 주방, 식당 있고 거실, 침실, 발코니, 침실 화장실이 또 하나 더 있고 침실, 발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 바깥을 안 보죠. 그래서 여기 치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치수라는 것이 이게 밀리미터예요. 이게 12m입니다. 여기가 12m. 여기가 11.7m. 여기가 13.1m. 그래서 보통 전용 면적이라 하면은 현관부터 요거 이야기고 공용 면적이라면 요걸 이렇게 똑 짜게 해서 요만큼 포함시키는 거예요. 공용 면적이라 합니다. 여기는 우리 집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우리 집을 위해서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공용 공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요 방 크기가 얼마쯤 될 거냐 하는 것은 이쪽에 사이즈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입체도로 해서 쉽게 이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이 실제 평면도라고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치수가 다 나와 있지. 좀 더 세부적으로 치수가 나옵니다. 치수가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쫙 나오고 여기에 식당, 침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이제 이것이 실제로 위생배관 개통도입니다. 개통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 위치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단위 세대 위생 배관이니까 화장실 5배수, 그다음에 급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이제 그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관에서부터 이렇게 배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설계하는 사람이 다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은 요거 20-20이라는 게 있죠. 요건 뭐냐면 요 배관, 요 앞에 배관, 요 배관의
요 배관은 20A 배관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20A라는 것은 이제 공층 20mm 배관이다. 공층 20mm 배관이라 하면은 KS 규격에 보면은 20mm 배관이라고 하면은 내경은 얼마고 외경은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경, 외경이 다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데도 보면 요건 이제 요 숫자가 같은데 여기는 보면은 15, 20, 15, 15 여기 하여튼 여기 이제 물이 뭐 들어가는데 요건 냉수가 들어가고 온수가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 여기는 보면은 이제 그릴, 가스 그릴이 있는데 가스 레인지에서는 위에 이렇게 닥트가 되어 있습니다. 닥트가 되어 있어서 이 닥트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빠져나가서 위에 이 파이어 볼륨 댐프라고 되어 있는데 FVD라고 되어 있는데 저런까지 여러분이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설계도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 알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볼륨 댐파 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화재를 방지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부피를 제어하는 댐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이게 뜨거운 가스가 이렇게 나가면은 여기서 이제 닫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불이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걸 막게 되어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그 레인지가 연소하려고 그러면은 외부 공기가 필요하죠.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실내 공기로 연소를 다 해버리면 실내 있는 사람들은 산소가 모자라요. 그래서 급기구라고 이 발코니 쪽에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여기에 공기를 공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100A다 하는 것은 그 구멍의 크기가 100mm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상부 배관에 질소 봉입식 에어 챔버 2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뭐냐 하면은 에어 챔버를 두는 것은 여러분이 물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잠그면은 탕 소리 나죠. 그게 유체각적으로 무슨 현상이죠? 워터 햄머라는 현상이에요. 워터 햄머라고 들어봤어? 이게 우리가 여러분도 뭐 이렇게 물을 급하게 이게 돌려서 잠그는 것은 좀 오래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이렇게 탁 내려서 잠그는 거 있죠. 그런 것은 물을 흘리다가 여러분이 갑자기 스톱 딱 시켜봐요. 어딘가 탕 소리가 나요. 그게 워터 햄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이 한참 자고 있는데 옆집에서 늦게 술 한잔 마시고 들어가지고 뭐 샤워한다고 해서 그냥 샤워 꼭지를 켰다 껐다 이렇게 하면은 탕탕탕탕 이렇게 소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워터 햄머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뭐 질소 봉입식 에어 챔버를 2개를 둔다 이런 이야기. 그럼 이제 이런 아파트는 약간 고급이에요. 하여튼 이걸 지금 내가 다 설명하지 못하는데 이제 원래 크기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보이지만 이제 실제 도면은 상당히 큽니다. A2 우리 보통 쓰는 건 A4G죠. A2G
정도의 크기를 하나 씁니다. 거기에는 아까 그렇게 세밀하게 본 것 같이 모든 상황들이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게 설계도입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이 돼 가지고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이어서 또 설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마치겠습니다.